안녕하세요. 나눔 청소년 봉사단 박준규입니다.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각오와 계획을 가지고 변화해 보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순조롭게 되어지지만은 않는데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변화는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미국 LA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LA는 로스앤젤레스의 약자입니다. 스페인어로 천사들이라는 뜻입니다.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있고요. 천사의 도시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 있지만 LA는 원래 황량한 사막이었습니다. LA뿐 아니라 LA가 속한 캘리포니아주 전체가 사막지대였지만 지금은 미국 내에서 농산물 생산량이 가장 많은 주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사막이었던 LA와 캘리포니아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 비밀은 LA에서 400km 떨어진 콜로라도 강에 있습니다. 콜로라도 강의 물을 송수관으로 끌어와서 공급하면서 식물이 자라고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사막이던 LA가 강물과 연결되면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변화는 연결과 만남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려주고 이끌어주는 사람과 마음으로 만날 때 우리 삶에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해 원치 않는 쪽으로 그 마음을 끌어갑니다. 하지만 사람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제어하거나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그 힘에서 벗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혼자 힘으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올해부터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면서 평소보다 빠른 기상시간, 평소보다 많은 학업시간, 평소보다 많은 운동시간, 평소보다 빠른 취침시간을 계산해서 계획을 합니다. 하지만 하루도 되지 않아 그 계획은 친구들의 카톡 한 번, 부모님의 잔소리 한 번, 맛있는 치킨 한 조각이면 봄 햇살에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건 나 혼자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도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이미 고장난 마음이고 버려야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버리고 내게는 없는 다른 사람이 품고 있는 새로운 마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변화가 찾아옵니다. 아주 오래전 미국의 권투 선수 중에는 그 주먹이 너무 강해서 핵주먹으로 유명해진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이 있습니다. 19번의 경기 중에 12번의 경기를 첫 번째 라운드에서 KO로 이겼습니다. 그는 20살의 나이에 역대 최연소 WBC 헤비급 챔피언이 된 인물입니다. 거친 언변에 돌발적인 행동으로 경기장 밖에서도 늘 구설수에 올랐던 타이슨이지만 어린 시절 그는 유약하고 소심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자폐 증세까지 있어서 주위 친구들로부터 심한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불량배들이 타이슨의 애완용 비둘기를 빼앗아 장난을 치다가 그만 실수로 비둘기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른 타이슨은 벌떡 일어나 불량배들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요. 이윽고 정신을 차렸을 때 대여섯 명의 불량배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타이슨은 자신이 권투에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 재능이 잘못된 일에 쓰이면서 어두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10살 때 흑인갱단에 들어가 12살이 될 때까지 경찰에 체포된 횟수만 무려 38번이나 되었죠. 그 후에 소년원에 수감된 타이슨은 권투 트레이너인 바비 스튜어트를 만났습니다. 그는 소년원에서 권투에 재능 있는 아이들을 발굴해내 선수로 길러내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타이슨의 재능을 알아본 그는 타이슨을 명감독 커스 다마토에게 데리고 가 제자로 삼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타이슨이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본 다마토는 그에게서 무한한 잠재력을 발견하고 제자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다마토는 타이슨을 단지 권투를 배우는 제자가 아닌 가족의 일원처럼 대했습니다. 타이슨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음을 안 다마토는 최고급 옷과 구두를 선물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한편 타이슨에게
자신이 그런 대접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임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죠. 타이슨이 학교에 가지 않아 글을 읽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개인교사까지 붙여가며 그를 가르쳤습니다. 타이슨이 1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다마토는 그 후에 그를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마토의 그런 큰 사랑 앞에 타이슨의 마음은 점차 열려갔습니다. 타이슨에게 다마토는 갈 길을 보여주는 리더나 멘토를 넘어서 마음의 짐을 나눠지고 함께 걸어준 아버지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렇다고 다마토가 타이슨에게 무작정 잘해주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훈련할 때만큼은 조금도 느슨하거나 흐트러진 자세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다마토의 체계적인 훈련을 거치면서 타이슨은 싸움꾼에서 진정한 프로 선수로 변모해 가게 되었습니다. 다마토는 자신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고 살아생전에 어떻게든 타이슨이 세상에 맞서 홀로 설 수 있는 훌륭한 인간으로 키워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1986년 11월 26일 타이슨은 WBC 헤비급 챔피언 결정전에서 승리하며 역대 최연소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타이슨과 다마토의 관계에서 보듯 우리에게 마음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마토와 연결된 타이슨은 본래의 약한 모습 아니면 과격한 깽단의 모습이 아니라 권투 헤비급 챔피언으로 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미군은 군용 트럭으로 GMC에서 만든 트럭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950년 여름 어느 날 미국이 GMC 트럭에 물건을 싣고 마을 뒷산길로 지나가다가 북한군 전투기 폭격을 받아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처참하게 부서진 차는 쓸모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그 마을에 살던 어떤 사람이 그곳에 가서 쓸만한 것이 남아있는지 살펴보았고요. 부서진 덮개를 열고 안을 열어보니까 엔진은 멀쩡했어요. 엔진에서 발생한 힘을 바퀴로 전달해주는 변속기도 기어도 멀쩡했습니다. 폭탄에 맞아 외형만 부서진 거였죠. 그가 마을로 가서 친구 몇 사람을 데리고 가서 엔진을 끌어내고 쓸만한 부품들과 필요한 것들을 전부 챙겨서 갔어요. 그리고 그 부품들을 조립해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동차의 외형은 없으니까 드럼통을 쇠 가위로 잘라낸 뒤에 그 조각들을 잇고 망치로 두드리면서 차체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태어난 자동차를 그는 그 마을에서 국산 1호 버스로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를 만든 사람은 나중에 큰 버스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폭탄에 맞아 부서지고 망가져서 아무 쓸모가 없어 보였던 GMC 트럭.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차에서 그 사람은 쓸만한 것을 찾아내고 버스로 만들었던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꿈꿉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 각기 달려가고요. 인생을 차로 비유한다면 자신의 차로 마음껏 달릴 수 있어도 달리면 좋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만큼 이곳 저곳이 망가졌다고 해도 다시 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망가진 GMC 트럭으로 버스를 만든 사람처럼 망가진 인생을 새롭게 표현하게 할 수 있는 사람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주변에는 마음을 나누고 지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변화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나를 바꿔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고 연결되고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때 진정으로 변화가 시작됩니다. 2021년을 시작하는 지금 여러분의 계획을 혼자가 아닌 주변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가보면 어떨까요? 분명 거기에는 작은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나눔 청소년 봉사단도 여러분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